정시의 사주명리 제69강으로 육식갑자의 37번째인 경자일에 난 사람 경자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경자일주 2편 중 제1편 전편입니다. 경금과 자수로 이루어진 경자일주의 성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양의 지지인 자수와 양의 천간의 경금으로 이루어진 경자일주는 자수가 경금을 보아서 상관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의 자수는 지장간에 임수와 그리고 또 계수를 지장간에 가지고 있고, 또 임수는 지장간에 있는 임수는 경금을 보아서 식신에 해당하면서 자의 지지를 보면 12운성으로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장간에 있는 계수는 경금을 보아서 상관에 해당하면서 자수, 지지의 자수를 보아서는 12운성으로서는 근록지, 즉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경자일주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경자일주에서 경금은 달을 나타내고 자수는 물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수는 물을 나타내서 경자는 물 위에 비친 달빛을 나타내어서 정서적이며 감성적인 문학성과 그리고 또 음악성 및 예술성을 경자일주에는 담고 있습니다. 또 경자의 경은 기암절벽을 나타내고, 또 자수는 폭포수와 같아서 폭포수를 나타내어서 물이 절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여기에 또 좌오묘유의 도화살까지 겹쳐서 아름다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경자일주는 아름다움을 뽐내려는 연예계에 진출하려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또 경자의 경금은 바위 절벽에 사는 자수, 또 자수를 여기에서는 박쥐로 나타내죠. 박쥐로 표현되어서 박쥐는 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인 것처럼 경자는 자기만의 독특한 예술의 세계를 열어가는 사람이 즉 경자일주가 되었습니다. 예술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독특한 예술성을 열어가는 사람이 즉 경자일주라는 것입니다. 또 경자의 경금은 암벽이며 자수는 물로서 해안의 암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벽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금은 동물로서는 또 매를 나타낼 수 있죠. 매응자입니다. 환자로 매를 나타냅니다. 매는 단독 생활을 하며 비행 능력이 뛰어나서 공중에서 먹이를 얻고 높은 곳에서도 땅 위의 먹이를 낚아채는 기술을 가진 것처럼 경금의 사람도 매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재화를 얻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 매서운 사람이 즉 경금을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금의 근본적인 물성으로서는 금으로서 쇠붙이와 그리고 원광석이며, 또 바위이기도 하고 또 암벽을 나타내기도 하며, 하늘에 걸린 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물로는 매와 그리고 또 까마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달을 나타낼 때 이 달은 자전하여서 스스로 움직이며 지구의 지구로 나타내죠. 지구의 토를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토의 생하는 힘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생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금의 사람도 달이 자전하듯 혼자 움직이면서
경검의 사람도 혼자 움직이는 힘이 강하다는 것이죠. 혼자 움직이면서 또 공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다. 그러니까 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경검은 토생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듯 조직 내에서 경검의 사람도 조직 내에서 움직이며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달과 지구의 어떤 운동하는 어떤 운동성을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달의 자전 속도는 시간당 16km 정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16km 정도. 그리고 또 달은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는 초당 1km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1km를 지구의 초당 1km 정도의 공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간당 1674km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또 공전 속도는 태양을 쏘는 속도는 초당 3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를 우리는 그래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 화, 토, 금, 수, 그렇게 목성과 화성, 토성, 금성, 수성으로 인해서 오형의 별들이 있고,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천간, 목화토금수와 천간, 갑을병정무기금신 인계 천간 10개를 만들어내고, 지지 그러니까 임묘진부터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개의 운동성들을 각각 인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결합시켜서 역학이 태동되었습니다. 역학이 태동되었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학을 움직일 역자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움직일 이 역자가 바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지구의 자전 속도 빠르게, 지구의 공전 속도 빠르게 움직이는 속에서 똑같이 역학도 움직이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지구의 운동성과 달의 운동성을 살펴보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는 임수를 가지면서 개수의 성향을 나타내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며 어두운 밤을 나타내기도 하고, 추운 겨울과 얼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수는 또 묵지로서 글과 문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도화살이며 동물로서는 다산의 상징인 쥐이며, 그리고 또 자기성으로 기함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기함을 나타내는 것이 자수의 글자이고, 또 유일한 포유류인 박쥐를 나타내고 있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에는 이와 같이 자수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화살, 추운 겨울, 얼음,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지, 그리고 기함, 자기성기, 그리고 또 박쥐 등 여러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자수라는 것입니다. 경금은 까마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까마귀를 나타냅니다. 까마귀는 앞일을 예언하는 신기하고 기이한 능력이 있는 신령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리하여서 경금을 쓰는 사람은 무속과 관련하는 사람이 타 일간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또 경자는 밤에 떠 있는 달과 즉 별의 상으로서 아름답고 마음이 맑아서 총기가 총총하여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갑게 보이는 모습은 냉철한 판단력이며 정확성이기도 하고 훌륭한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자는
가을과 겨울로서 그러니까 경금은 가을을 나타내고 자수는 겨울을 나타내는 거죠. 겨울에서 한랭한 사람으로서 인정머리 없이 보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경자 일주에는 씨를 뿌리는 봄이 없고 경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은 가을이고 자수는 겨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봄이 없고 키우는 여름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금인 사람은 결실의 가을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성급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금의 가격함으로써 무슨 일이든 정강석화와 같이 빨리 시작할 것 같지만은 무슨 일이든 빨리 시작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을의 결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고 성패의 생각이 많아서 일을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자일주는 캄캄한 밤과 물뿐이라서 쓸쓸하고 외로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경자는 금수쌍청의 고고한 성품으로서 어리지상주의를 표방합니다. 어리지상주의입니다. 이 어리지상주의는 강자에는 강하고 약자에는 약한 기절의 상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경자는 약한 편에 서 있길래 회사에서도 노조의 성향이 강하여 그 일에 몸 담아서 전력하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조에 있는 사람이 경자 일주가 많다고 합니다. 또 경자는 물에 가라앉은 검의 모습으로서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은둔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은둔의 모습. 또 복잡하고 어려울 땐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고요히 묻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경금의 원석을 물로서 정제하여서 보석을 만들기 위한 과정과 같아서 자기를 갈고 싶고 또 단련하여서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 창출하는 모습. 이와 같이 경자는 은둔과 휴식과 가치 창조의 과정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경자 일주의 지지에는 식신과 상관이 공존하여서 그러니까 식신은 자수에서 임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상관은 개수가 되겠죠. 상관은 개수가 될 것입니다. 지장간이 있다는 것인데 공존하여서 순수하게 살려는 식신의 마음과 그리고 또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무장된 어떤 개수의 마음이겠죠. 상관의 마음, 개수의 마음으로 무장된 마음이 공존하는 사람이라서 어느 경우에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관의 마음이 표출될 적에는 사소한 거리에도 시비하고 인색하여 경쟁적이지만은 식신의 마음이 나타날 적에는 모든 것이 후하고 온화한 성품이며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식상이 사지에 놓여서 어느 것이든 심사숙고하여 진행되고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진행 중에도 곧잘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성을 띠다가도 그렇게는 강성을 버리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자 일주는 경금이 자수에 빠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경자가 물에 빠졌다는 거죠. 자수에 빠진 모양으로 또 모양이며 경자 일주가 신약한 경우에는 신경이 예민하여서 주위의 환경이 조금만 변하여도 마음이 갑자기 변하여 괜찮게 하던 일도 자신감을 잃고 그만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덕이 좀 심한 경우가 되겠네요. 경금이 물에 빠졌다고 하여서 경금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경자 일주는 계속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자 일주의 경금과 자수는 차가움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인정은 넘치고 자수의 부드러움도 있습니다. 경금의 상징인 어리가 사회생활 중에서 동정심으로 발로하여서 주위로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자 일주는 경금의 강성과 딱딱함이 나타나기에 독선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주 내에서 정화가 있으면 독선적인 성격은 엷어지고 유연해집니다. 정화가 경금을 녹여서 기물을 만드는 것과 같이 사주 내에 경금 일주가 정화를 갖추지 못하면 사이에 필수 인물이 될 수 없어서 복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금은 반드시 정화가 필요하며 경금일주는 정화가 있어야 관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가 없는 사람은 정체된 사람과 같습니다. 경자일주가 6월에 나면은 대체로 피부색이 깨끗한 사람이며 또 유의 자가 2개 이상이면은 피부가 백옥같이 흰 사람이 많습니다. 경금은 또 목소리를 관장하여서 맑은 음성이 많아서 방송일에 적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토가 많게 되면 토다하여서 토가 왕하게 되면 음성도 탁해지고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자 일주의 사람은 머리는 비상하지만은 지장간에 재성과 간성이 없어서 부재하여서 남녀 공이 부부 인연이 약한 일주가 되겠습니다. 서로가 무념하고 무관심하여서 예정의 갈등이 생기기 쉬운 일주이며 특히 이박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적인 투자의 유혹에 넘어가 재의 피해를 당하기 쉬운 일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경자일주에서 인종한 재성 간목은 자수를 보아서 욕지에 있고 남성인 경우에는 미인인 아름다운 처와 배우자와 인연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사궁의 재성이기에 아름다움만을 가지고 저의 덕을 논하기는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남녀 공이 재성을 부친으로 보아도 부친의 덕을 이롭게 논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자 일주에서 인종하는 관성인 병화는 자수를 보아 태지에 있어서 여명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덕을 논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 남명의 경우에도 직업이나 자식의 큰 덕을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경자 일주의 경우에는 관의 덕은 유명무실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69강 경자일주의 2편 중 1편인 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0강으로 경자일주 두 번째인 후편을 곧 준비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